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의 버블은 일본의 버블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 많이 보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버블 심하죠. 일본은 버블이 깨져가지고 지금 디플레이션 사회고, 우리나라의 어떤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을 일본은 30년 전에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우리나라 버블이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경제가 바뀌었는지, 문화가 바뀌었는지,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갔는지, 일본의 어떤 결혼 문화나 연애 문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버블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전 분야의 버블이 다 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교육, 산업, 삶의 문화까지 버블이 다 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난한 게 맞아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늘어났습니다. 한 가구당 가계부채가 거의 1억이 육박할 지경입니다. 재작년에 8,800이었으니까 1년에 500만원씩 늘어난다는 가정을 때리면, 그러면 2022년 한 9,300? 그럼 올해 아직 안 끝났지만 올해 시작이지만 올해가 끝나게 되면 한 9,8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빚쟁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버블이야. 뭐하러 이틀일인가요? 이젠 질리지도 않은 킬킬. 그래서 지금 또 심각한 게 버블이 깨져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부동산이 스타트를 걸었고요. 부동산이 스타트를 걸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버블이 깨져나간다는 거.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아니요, 집값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채무, 집값 빼고, 그러니까 집값 다 포함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왜 집 샀을 때 대출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되는 빚 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가계 빚을 갚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득 수준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거 여러분들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의 벌이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객님 아시면 좋을 거예요. 젊은이들의 어떤 소득 수준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가계부채 그거 왜 생기는 건지부터 알고 싶네요. 아니, 사람이 버는 돈에서 쓰는 것인데 도대체 부채를 왜 내는 것인지 그것부터 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말 끊지 마시고요. 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통계청에 주기소득이 나와 있는데 20대 남자보다의 평균 소득이 한 200이 한 60만 원 돼요. 아니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전. 그러니까 더 안 될 거야. 내가 통계청에 한번 직접 볼게요. 생각보다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좀 심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건 나온 게 없고요. 가장 최근 거로 나온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20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자 20대 중위소득이 25세에서 29세 중위소득이, 자, 남자 기준 265만 원이고 여자 251만 원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중간 라인의 평균. 그러면 세금 때문에 220 정도 번다는 겁니다. 220, 30. 그럼 돈을 많이 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한 300 버는 사람이 있고 350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고 대개의 경우는 한 220, 30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버는 돈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여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월급이 크지도 않지만 그 돈을 어찌저찌 해가지고 모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버블이 깨져나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각종 물가가 올라가면 버틸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버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버틸 만한 언덕이 없잖아요.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요즘 사회에서 보험은 중요하잖아요. 보험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모은 돈. 그 돈이 있어야 버티는 건데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버블이 꺼지면 못 버틸 사람도 많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10년 후 우리나라 미래 모습입니다. 가계부채 천조국인 우리나라도 언제 버블이 터지느냐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10년, 30년 쫓아갈 것 같네요. 현재 출산율 0.77인데 그때 되면 인구 급감으로 님들 노후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당장 국민연금부터 개혁한다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일본 경제는 대외 자산이라도 많아서 일부러 저금리 카드를 쓸 수 있었지만 후발주자인 우리는 부채도 많고 부동산 자산 거품에 고물가, 고환율에 이미 돈을 시중에 엄청 뿌려서 통화나 재정정책을 쓸 카드도 없습니다.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심히 두려운 경제 구조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정말 좋은 내용인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띨빵하다 생각될 때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정말 띨빵하다 얘기한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너무 우리나라 그 정부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나라에서 이거 못 해결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누가도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결은 여러분이 해야죠. 나한테 기댈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각자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거풀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좀 봐달라, 해달라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나라에 도와주겠지. 구제해 주겠지. 나서주겠지. 뭘 나선다는 겁니까? 돈도 없는데. 나라에서 나서주려면 세금을 많이 걸어야 돼. 세금 많이 걸으면 또 뭐라 하죠. 서민들 죽는다고. 왜 이렇게 징징거리기 많아? 그럼 적게 쓰던가, 아껴 쓰던가, 모아놓던가. 당장 모아놓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다가 이제 내가 굶어 죽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나라에 도와달라. 나라에 도와주기 전에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라한테 의존하고 살 겁니까? 난 이게 좀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안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지표를 보면 다 어두워요. 거의 다 어두워.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팩트로 얘기하자면 뭔가 재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기댈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결하지 못할 거는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거나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벌린 거잖아. 자기가 그렇게 간 거잖아요. 영끌도 자기가 간 거잖아. 빚도 자기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자기가 한 건데. 안 그래요? 그 남 탓하는 것 자체가 근본이 좀 이상한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우린 누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똑바로 살아야 돼. 나 스스로 앞가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도 1인분 역할을 못하고 앞가림 못하고 미래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나라는 실리를 추구할 겁니다. 실리가 뭐냐? 실제 이익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할 거예요. 실속만 따질 겁니다. 우리도 실속을 따져야 돼. 지금 이것처럼 뭐 패션 유행한다고 막 사고 막 지르고 막 소비하고 하면 안 돼. 아니 거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경제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뭔가 사람들은 뭔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파도를 맞을 겁니까? 맞으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틸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파도를 맞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안 그래요? 파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파도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막는 거야.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방파제도 없고 안전지대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막아? 안 그래요? 자기 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나라에 돈 나올 게 없어요. 돈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 쿠핑님 어서세요? 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남이 도와주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도움받을 행동을 바라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급자족해야 돼요. 앞으로 각자 도생의 어떤 속도는 가속화될 거예요. 내가 1인분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중요해집니다. 1인분 못하면 당연히 사람 치고 못 받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밥을 떠먹는 것보다 누가 떠먹여주기 바라는 사람은 앞으로 사람의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왜냐? 누가 떠먹여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내 밥도 못 먹는데 내가 누굴 떠먹여준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그냥 시내 가서 그냥 뭐 술 마시고 놀고 히덕거릴 때가 아니야. 그것도 내가 살 거 다 마련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어느 정도 보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든가. 아무런 보험도 없는데 그냥 놀면 뭐 해결됩니까? 자고 올라면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얼마 오른 거? 별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겪어왔던 버블 경제 붕괴 과정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버티기 힘들죠. 이거 한번 올라간 거 안 내려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 그럼 우린 그냥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출금리 올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의 승자는 빚 안 진 사람이 승자다. 은행에 돈 있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는데 이건 승자라 말할 것도 없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빚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승자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패자가 많다는 거잖아. 승자고 패자고 간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는 애초에 하면 안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얼마나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여기저기 많이 벌려가지고 스스로 힘들어지게 만들어놔서 이제 와서 깨닫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빚을 많이 졌는데 억대까지 졌는데 이거를 청산하고 갚아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섬이 1억 이상의 빚을 있으면 못 갚아요, 여러분. 대다수는 못 갚아. 1억 이상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1억이지만 그 금리를 생각해보면 거의 말은 1억을 갚지만 거의 2억 이상의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1억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는데 이자도 세잖아. 못해도 10년 동안 내내 갚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내버리면 거의 2억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돈을 내가 갚아내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갚아 나갈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금전적 넉넉하거나 뭐 살림살이가 괜찮은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방송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샀다, 뭐 아이템 샀다, 명품 질렀다,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 길을 잘 도모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팔랑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능력에 맞게 벌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줄일 거 줄이고 아낄 거 아끼고 그렇게 좀
거품을 줄여 나가면서 살아나가야 앞으로 다가오는 이 버블이 꺼져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극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만 잘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